수십 년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최영숙은 그날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를 바라봅니다. 액자 속 꼬마 미영이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영숙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군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영숙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그녀가 이룬 성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가게를 가진 사업체, 여러 부동산,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부. 하지만 영숙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또 그 사진을 보고 계세요? 비서 정선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늘 마포지점 점검하러 가실 시간이에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시간이 참 빠르구나. 벌써 35년이 지났어. 내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45살이겠지. 영숙은 목에 걸린 하트 모양 목걸이를 만집니다. 이 목걸이는 미영이에게 똑같은 것을 선물했던 한 쌍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끝을 흐립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내보는 영숙.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5살 여아 행방. 오리무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미영이의 어린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영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단 몇 분 동안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사이에 미영이는 사라졌고 그 후로 영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숙님, 오늘 오후에는 다큐멘터리 촬영팀과의 미팅도 있으십니다. 한국의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준비할게. 카메라 앞에 선 영숙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해 전국 체인점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는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을 극복했는지.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빠진 부분이 있었죠. 바로 딸을 잃고 느낀 깊은 상실감과 그 상실감이 그녀를 어떻게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영숙 사장님, 다음 주에 강원도 삼척에 있는 새 지점 개업식도 촬영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담고 싶은데요.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봅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죠.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을 보며 영숙은 미영이가 어디에 있든 똑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지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면 말이죠. 미영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영숙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눈물은 수십 년간 흘려온 수많은 눈물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영숙은 약속대로 강원도 삼척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산과 바다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데 운전기사가 라디오 채널을 맞추자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죠. 그 노래, 미영이가 좋아했던 곡이었는데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는 영숙입니다. 삼척에 도착한 영숙은 새로 지은 지점 건물 앞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입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테이프 커팅 준비가 됐습니다. 지점장이 영숙을 안내합니다. 영숙은 가위를 들고 빨간 테이프를 자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영숙은 공식적인 인사말을 전합니다. 오늘 이렇게 삼척 지역에 저희 매장을 열게 되어 기쁩니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숙은 카메라를 의식하며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잠시 휴식 시간이 되자 마을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촬영팀은 잠시 쉬는 중이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공원 벤치에 앉은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죠. 5명의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며 까르르 웃고 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자 영숙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영숙은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무릎을 살짝 닦아줍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순진한 눈으로 영숙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나머지 아이들도 모여듭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신데? 영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서울에서 왔단다. 오늘 저기 새로 문을 연 가게 주인이야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와, 사장님이세요? 라며 신기해합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주죠. 너희가 내 딸 나이쯤 됐을 텐데. 아니, 이젠 손주 나이겠구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영숙의 모습을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예쁜데요. 영숙은 목걸이를 보여주며 아주 소중한 물건이란다. 내 딸에게도 똑같은 걸 줬었는데. 라고 말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영숙의 슬픈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놀기 시작합니다. 영숙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죠. 미영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놀이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그날의 기억. 너무 생생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촬영팀 담당자가 영숙을 찾아 공원으로 옵니다. 사장님, 다음 일정 준비가 됐습니다. 영숙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서는 영숙. 잠시나마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자,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 장면을 촬영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PD가 영숙에게 설명합니다. 카메라가 다시 돌아가고 영숙은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지역 특산품을 어떻게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그녀의 비즈니스 감각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최 사장님, 저희 마을에 이런 큰 기업이 들어오니 정말 감사해요. 일자리도 생기고. 한 주민이 말합니다. 영숙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 순간 한 어린아이가 촬영장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아까 공원에서 만났던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아이가 반갑게 외칩니다. 이름표를 보니 지민이라고 씌어 있네요. 카메라 감독이 잠시 촬영을 멈추려 하자 영숙이 손짓으로 괜찮다고 표시합니다. 어서 오렴, 지민아. 무슨 일이니? 지민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영숙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다 갑자기 영숙의 목걸이에 시선이 고정되더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외칩니다. 우리 엄마 목걸이랑 똑같아요. 그 말에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듯합니다. 귀가 잘못 들었나 싶어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내 엄마 목걸이가 이것과 같다고? 네. 우리 엄마도 똑같은 하트 모양 목걸이 항상 하고 다니세요. 엄마가 그거 없으면 불안하대요. 지민이 순진하게 대답합니다. 영숙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힙니다. 3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단서가 이렇게 우연히 나타날 줄이야.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은 영숙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합니다. 지민아, 내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영숙이 지민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묻습니다. 집에 있어요. 우리 집은 저기. 지민이 마을 쪽을 가리키다가 엄마한테 말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엄마가 찾을 거예요. 하고는 갑자기 뛰어갑니다. 지민아, 잠깐만. 영숙이 외치지만 지민은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촬영팀은 혼란스러워하고 PD가 다가와 묻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영숙은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잠시 촬영을 중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오후 일정이 꽉 차 있는데.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 평생 기다려온. PD는 영숙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숙은 감사의 표정을 짓고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설마 정말 미영이가. 길을 걷는 동안 영숙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냥 비슷한 목걸이일 수도 있어. 세상에는 비슷한 액세서리가 많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지민이 언덕 위에서 손을 흔들며 내려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영숙은 숨을 고르며 지민에게 다가갑니다. 지민아, 엄마한테 내가 왔다고 말했니? 네.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우리 집이에요. 지민이 작은 단층 집을 가리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영숙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뒤섞여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작은 단층 집 앞에 서서 영숙은 잠시 망설입니다. 이 문 너머에 정말 자신의 딸이 있을까? 이렇게 우연히, 그것도 35년이 지난 후에 딸을 찾게 될 줄이야. 할머니, 왜 안 들어가요? 지민이 영숙의 손을 당기며 묻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지민을 따라 문으로 향합니다. 지민이 문을 열자 엄마 왔어요. 아까 말한 할머니 모셔왔어요. 라고 외칩니다. 집안에서 요리하던 여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40 중반의 나이, 단정한 외모의 여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영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습니다. 그 여자의 눈매, 콧날, 입술 모양이 어딘가 낯익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숙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여자의 목에 걸린 하트 모양 목걸이입니다. 미영이에게 주었던 그 목걸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민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저는 윤서라고 합니다. 혹시 그 목걸이? 영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목걸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윤서는 자신의 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지며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제 유일한 가족 유품이라고 할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영숙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떨리는 손을 감싸줍니다. 혹시 당신은 고아원에서 자랐나요? 윤서의 표정이 변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저는 5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억나는 것이라곤 이 목걸이뿐이었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윤서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내가 내 딸에게 준 목걸이와 한 쌍이야. 35년 전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내 딸에게.
윤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저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너, 미영이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며 묻습니다. 윤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미영이요? 제 이름은 윤서입니다.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죠. 하지만 그 목걸이는, 그리고 내 나이가, 내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 45살일 텐데. 영숙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저는 44입니다. 윤서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지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울어요? 윤서는 지민에게 지민아, 잠시 방에 가 있을래? 할머니랑 엄마가 좀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말합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향합니다. 두 여자만 남겨지자 윤서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앉으시겠어요? 라고 제안합니다.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내가 내 엄마다. 이 목걸이 내가 준 거야. 윤서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확인해 볼 수 있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DNA 검사를 하면 돼.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제가 당신의 딸일까요? 그동안 제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난 절대 널 버리지 않았어. 영숙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널 잃고 35년 동안 매일 찾아다녔단다. 침묵이 방 안을 채웁니다. 영숙과 윤서 두 사람의 복잡한 감정이 공기 중에 맴돌죠. 윤서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영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윤서의 얼굴을 훑어보며 자신이 기억하는 5살 미영이의 모습을 찾으려 합니다. 저는 윤서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합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줄은 몰랐네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윤서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윤서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빼자 그녀는 손을 멈춥니다. 이해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하지만 내 말을 좀 들어줄래? 윤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서려 있지만 영숙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5년 전 여름이었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었지. 그때 내가 5살이었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돌아왔을 때 내가 없었어. 어디에도. 윤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영숙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널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그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단다. 일에 몰두하며 내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기도했어. 내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윤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더 꽉 쥐고 있습니다.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고아원에 왔을 때 이 목걸이를 갖고 있었다고 들었고 그게 제게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영숙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실종된 후 경찰은 누군가 너를 납치했다고 추정했어. 하지만 아무런 몸값 요구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포기하라고 했지. 하지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봅니다. 저는 항상 제 부모님이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했어요. 어쩌면 가난해서 또는 저를 원치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 영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넌 내 전부였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단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갑니다. 믿기 힘들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35년이 지났는데. 영숙도 일어나 윤서에게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거야. 내가 정말 내 딸인지.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검사를 해봐요. 그게 가장 확실할 것 같네요. 이때 지민이 방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요? 윤서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으려 노력합니다. 아니야, 지민아. 그냥 어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지민이 영숙을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정말 우리 할머니예요? 영숙은 지민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곧 알게 될 거야. 윤서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민아, 할머니와 나는 중요한 검사를 받아야 해. 그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검사요? 지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습니다. 그건 윤서가 머뭇거리자 영숙이 나서서 너희 엄마와 내가 가족인지 확인하는 검사란다라고 부드럽게 설명합니다. 지민의 눈이 반짝입니다. 와, 정말 우리 할머니였어요? 그럼 저 이제 할머니도 생기는 거예요? 윤서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윤서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의심이 있지만 영숙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민아, 우선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전에 결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 이틀 후 영숙과 윤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도시의 한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촬영팀에게는 개인적인 일로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영숙. 다큐멘터리 촬영은 일주일 후로 연기되었고 그녀는 이 시간을 윤서와 보내기로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놓여 있지만 둘 다 거의 손을 대지 않았네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영숙은 가끔씩 윤서의 얼굴을 힐끔거리며 자신의 어린 딸의 모습을 찾으려 합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했죠? 윤서가 침묵을 깨며 묻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거든. 보통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데. 윤서는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결과가 일치한다면 정말 저는 당신의 딸인 거겠죠? 그럴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 직감은 이미 너라고 말하고 있어. 윤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35년 동안 부모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도 마찬가지야. 영숙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매일 내가 살아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그때 윤서의 전화가 울립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네, 윤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서는 영숙을 바라봅니다. 결과가 나왔대요. 직접 가서 받아야 한다고.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길 위에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를 만났을 때 영숙의 심장은 마치 폭발할 것처럼 뛰고 있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확률로. 의사가 말합니다. 두 분은 친모와 친딸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윤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숙이 먼저 일어나 윤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팔을 벌립니다. 윤서는 망설임 없이 영숙의 품에 안깁니다. 미영아. 영숙이 딸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윤서, 아니 이제는 미영이라 불러야 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엄마, 정말 제가 미영인가요? 그래, 내 딸 미영이야. 내가 실종된 후 얼마나 널 찾아 헤맸는지. 영숙은 미영을 꼭 껴안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미영은 혼란스럽지만 어떤 감정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 소속감. 그녀는 영숙의 품 안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놀이공원에서의 기억한 조각이 떠오릅니다. 저 놀이공원에서 풍선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영숙의 눈이 커집니다. 맞아. 파란색 풍선이었어. 내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꼭 쥐고 있었는지. 미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칩니다. 기억이 일부만 나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끌려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영숙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병원을 나서며 미영은 문득 생각납니다. 지민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천천히 해도 돼. 영숙이 안심시킵니다. 지민이는 똑똑해 보이더구나. 분명 이해할 거야. 그날 저녁 미영의 집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민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미영은 심호흡을 하고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지민아, 사실 엄마가 어렸을 때 할머니랑 헤어졌었단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거야. 지민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와, 그럼 진짜 우리 할머니네요. 이제 저는 할머니도 있어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지민아. 난 내 할머니야. 그리고 너는 내 첫 손녀지. 지민은 기쁜 표정으로 영숙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도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호텔방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고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전날 밤 미영과 지민을 뒤로하고 호텔로 돌아온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마침내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영숙은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연락합니다. 선미 씨, 나 오늘 서울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과 함께 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선미의 놀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두 분이요? 누구시죠? 영숙은 눈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내 딸이랑 손녀야. 드디어 찾았어, 선미 씨. 내 미영이를 찾았어. 선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숙이 수십 년간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축하드려요, 사장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영숙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미영의 집으로 향합니다. 미영과 지민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죠. 미영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서울로 함께 가자는 영숙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민은 신나서 펄쩍펄쩍 뛰며
할머니 집에 간다고 들떠 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가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지. 내 집은 너무 크고 텅 비어 있었어. 이제 너희가 그곳을 채워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차에 오르기 전 미영은 집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이 작은 집. 그녀가 지민을 키우며 수많은 추억을 쌓은 곳이죠. 마을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지민의 학교에도 전학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지민은 차창 밖 풍경에 신이 나서 여기저기 가리키며 질문을 쏟아내고 영숙은 기쁘게 모든 질문에 답해주죠. 미영은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영아, 영숙이 부르자 미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아직 자신이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네, 미영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이 생각나. 딸기 아이스크림. 영숙이 추억에 잠겨 말합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저도 딸기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도요. 영숙의 눈에 기쁨이 어립니다. 그랬구나. 사람의 취향은 변하지 않나 봐. 서울에 도착하자 지민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거리, 그리고 특히 영숙의 펜트하우스를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할머니 집 진짜 크다. 지민이 환호합니다. 여기가 다 할머니 집이에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그래, 지민아. 이제는 너희 집이기도 해라고 말합니다. 미영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압도된 표정을 짓습니다.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망.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미영아, 이쪽으로 와볼래? 영숙이 미영을 한 방으로 안내합니다. 문을 열자 미영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곳은 어린 소녀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죠.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그리고 장난감들. 내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내 방을 지켜뒀어. 물론 이제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겠지만.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자신을 35년 동안 기다려온 엄마의 마음이 이 방을 통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미영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단어가 흘러나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을 참지 못하고 미영을 꼭 안아줍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지민은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울어? 하고 물으며 다가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짓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야, 지민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영숙은 미영이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을 모두 준비했죠. 식사를 하며 영숙은 미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영은 자신이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민을 낳고 키웠는지 이야기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펜트하우스에는 이전에 없던 활기가 가득합니다. 지민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고 미영은 조금씩 자신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영숙의 따뜻한 보살핌과 인내 덕분에 미영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미영이 어렸을 때 영숙과 함께 갔던 그 놀이공원을 다시 찾기로 한 날이에요. 아침부터 세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지민아, 모자 썼니? 오늘 해가 강하대. 미영이 지민의 모자를 고쳐 씌워줍니다. 영숙은 거실에서 가방을 챙기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상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간다니 그녀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되었네요. 할머니, 놀이공원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지민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습니다. 영숙은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글쎄, 내 엄마가 어렸을 때는 회전목마를 제일 좋아했단다. 내 엄마를 태우고 3번씩 타곤 했지. 미영은 그 말을 듣고 문득 기억 조각이 떠오릅니다. 정말요? 저도 회전목마를 타던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영숙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 내가 항상 하얀 말을 골랐었어. 다른 말은 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지.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집을 나섭니다. 놀이공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숙은 조용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35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보상받게 될 줄이야.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지민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와, 너무 커요. 저기 롤러코스터도 있어요. 미영은 놀이공원의 입구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섭니다.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영숙은 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줍니다. 괜찮아. 무리하지 마.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네, 엄마.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요.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선 세 사람은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민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영숙과 미영은 그런 지민을 보며 웃음을 짓습니다. 마침내 회전목마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녀의 눈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린 자신이 하얀 말 위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짓던 영숙의 모습, 기억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기서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영숙은 숨을 들이킵니다. 그래. 그날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더 이상 그날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그녀는 지민에게 손을 내밀어 지민아, 회전목마 타볼래? 라고 묻습니다. 지민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회전목마에 올라 나란히 앉습니다. 미영과 지민이 말을 타고 영숙은 그 옆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회전목마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평화와 행복의 눈물이었죠. 놀이공원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도심의 한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십니다. 이 카페는 미영과 영숙이 처음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렸던 그 카페입니다. 기억나세요? 여기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었죠. 미영이 말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라고 대답합니다. 지민은 할머니가 가져온 사진첩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그 안에는 어린 미영의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저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미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그러게 지민이는 내 어릴 때 모습을 많이 닮았네라고 말합니다. 영숙은 목에 걸린 하트 모양 목걸이를 만지작거립니다. 미영도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이 목걸이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운명이었던 것 같아. 영숙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미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저도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지민이 갑자기 외칩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셋이 같이.
영숙은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는 모습. 이 사진은 앞으로 펜트하우스 거실벽에 걸릴 새로운 가족 사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영숙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구나. 미영과 지민도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